깔끔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입니다. 최근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서 정부는 합동부처 회의를 통해서 지난 3월 29일 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5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내용인데, 저희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꼼꼼히 체크해보고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것을 다 읽어보실 시간도 없으실 뿐더러 다 알아야 되는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토지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특히 세종시에 토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발 방지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앞으로 토지도 취득할 때 자금 조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즉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가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서 토지 양도세율을 개편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보다 좀 더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도 중과세율이 존재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50%,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플러스 20%가 중과돼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지 말아라. 단기적으로 투기는 근절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토지는 그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10% 있었어요.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플러스 10%인데,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20%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최대 30%까지 인정해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사업용으로 토지를 사면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투자의 매력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반인 분들이 보통 토지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보통 주말농장용 토지거든요. 보통 농지죠. 전답 같은 경우들을 매입을 하셔서 일정 시간이 지나신 후에 양도 차익을 보고 판매하시는 것들이 보통 소액 토지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신데, 앞으로 주말 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마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뼈아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차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농지 취득을 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의 비농업인들도 그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들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사유를 좀 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토지 같은 경우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소위 절대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정리가 딱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곳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들에서 비농업인들은, 일반인들은 앞으로 토지 구입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당연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내놓는 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정한 부분들이 바로잡히는 것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해를 보시는 분들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농업인 분들이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내가 토지를 판매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토지를 판매하고자 내놓으시면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농업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층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토지를 매도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부 정책을 펼칠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앞으로 비농업인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시려면 농지취득 증명서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의 발급을 기존까지는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고 쉽게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앞으로 토지도 취득할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LTV 규제가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의 금융권에서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줬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규제하는 그 규정을 갖고 올 것 같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일정 규모가 넘는,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거나 또는 5억 원 이상의 토지 금액을 초월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부는 이 LH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책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존재하실 것이고,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과되는 토지 양도세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럼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기 토지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간단하네요. 단기로 보유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하시면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겠네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사고 파시는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사실 토지는 단기적으로 사고 팔기가 사실 쉬운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 토지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시고, 보통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5년 이상은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단기 보유로 인한 양도세 중과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말 체험용 토지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돼버리면 이 부분은 양도세에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해서 배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이 10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전이나 답인 농지를 주말 농장용으로
주택으로 매입을 하신 후에 토목 설계하고 건축 설계를 넣으셔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시고 적절히 대지화 시키시면 가치가 확실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토지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드리는 부분들인데, 이미 어떤 토지를 사셔서 일정 시간 동안 지난 후에 어떠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부분으로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그 땅의 쓸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논이나 밭이나 너희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대지의 쓸모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농지 상태로 대파시기보단 대지로 전환하신 후에 대파시는 것이 시세 차익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데 훨씬 더 득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또 썩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판매하시는 것보다 대지로 전환된 부분들로 판매하시는 것들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책들은 바뀌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토지 거래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정책이 바뀌어가면 그 바뀌어가는 거에 대응을 해서 토지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겠네요. 아무쪼록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토지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